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주치 신통닥터 전지수 원장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간이 몇 시인가요? 안 그러길 바라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새벽에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꼭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새벽 시간에 깨어있는 현대인들은 참 많죠. 제 주변도 그렇고요. 남들은 다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데 나만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그 기분?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잠이 잘 안 와서 양도 세어보고 억지로 눈을 감아봐도 머릿속은 잡생각으로 가득 차다 못해 심장까지 괜히 두근거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망했다. 잠 못 자면 또 하루 종일 피곤하고 멍할 텐데. 저희 환자분들도 아주 지독한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면증으로 하루에 4시간도 깊게 못 자고 심할 때는 하루에 수면제를 엄청 먹으면서 버티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환자분은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은 밤에서 탈출했을까요? 오늘은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본 의사로서 불면증을 싹 고치는 방법을 전부 공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가 밤이 두려운 여러분의 평생 수면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원인부터 파헤쳐 보죠. 사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입면장애, 자다가 서너 번씩 깨는 수면 유지장애, 그리고 이른 새벽에 눈이 떠져서 다시 못 자는 조기각성까지 그 양상이 정말 다양해요. 이 지긋지긋한 불면증의 원인은 사실 우리 일상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 음주, 카페인이 대표적이죠. 특히 여기서 알코올이 정말 중요한데요. 알코올은 잠을 빨리 들게 할지는 몰라도 수면의 질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술을 마시는 건 재우는 게 아니라 뇌를 기절시키는 거예요. 또 항암제, 갑상선 치료제 같은 약물도 수면에 영향을 주고요. 심지어는 수면제를 30일 이상 장기 복용해도 오히려 뇌의 수면 회로가 고장이 나서 수면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입니다. 자동차 소리나 이웃집 TV 소음은 당연히 방해가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빛과 온도입니다. 방이 너무 밝거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뇌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눈앞에 핸드폰을 자기 전에 많이 쓰는 습관이 있다 보니 역시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요인인데요. 미국 수면질환학회 조사에 따르면 만성불면증의 절반은 수면 무호흡증이나 근육 경축 같은 호흡질환이 같이 동반된다고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절염, 속쓰림, 두통 혹은 갱년기 열감 같은 통증이나 괴로운 감각이 밤새도록 내 몸을 깨우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들이 걱정들로 잠을 설치게 되고 결국은 잠자는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되면서 그 걱정 자체가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 습관도 고치고 환경도 바꿨는데 왜 여전히 못 잘까요? 사실 만성 불면증으로 가는 진짜 원인은 아주 단순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잘 자려는 노력 자체가 역설적으로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잠은 연애랑 똑같습니다. 너무 집착하면 도망가고요. 너무 피곤하게 굴면 또 헤어지게 되죠. 꼭 자야만 한다는 그 강박이 뇌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일종의 불안장애 상태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리고 안 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보상받고 싶은 심리에 TV 보고 스마트폰 하느라 침대를 노는 것으로 써버리는 거죠. 우리 뇌는 학습의 천재라 침대에서 다른 짓을 하면 거기를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곳으로 인식해버려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나중에는 침대 근처만 가도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잠은 억지로 청하는 게 아니라 뇌가 침대를 잠드는 곳이라고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자극 조절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오래 누워있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짧더라도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불면증 치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피로해서가 아닙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잠을 강제로 못 자게 했을 때 급격한 체중 감소와 체온 저하, 피부 장애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 신경과나 정신과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가장 확실한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면을 제한하기 위해 기상시간을 고정해보세요. 4시에 잤든 6시에 잤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낮잠은 절대 금물이고요. 수면 효율, 즉 누운 시간 대비 실제 잔 시간이 적어도 85%를 넘을 때만 잠자리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침대를 조건화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뇌를 훈련시키는 건데요. 진짜 졸릴 때만 침대에 눕고 15분 안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다른 방으로 가서 지루한 책을 보세요. 그러다 졸릴 때만 다시 침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멜라토닉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미세한 빛조차 차단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시계를 멀리 하세요. 시계를 보는 순간 뇌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뺀 후 살짝 찬 기운이 들 정도만 방 안의 공기를 조절하시고요. 몸은 여러 가지 침구류를 활용해서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잠에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의 전환인데요. 오늘 못 자면 큰일 난다는 생각보단 망쳐도 어때? 별일 아니야로 바꿔보게 되면 비록 오늘은 잘 못 잘 수 있어도 점차 같은 패턴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훨씬 더 쉽게 들 수 있게 패턴이 바뀝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단순한 잠 부족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환자분요, 결국 어떻게 수면제를 끊었는지 아세요? 못 자는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왜 밤에 잠 못 자고 쓸데없는 고민을 할까 생각해보니 남들보다 더 완벽하고 싶고 더 훌륭해지고 싶어서 뇌가 밤새 노력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비로소 잠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잘 자려고 애쓰지 말고 잠 못 드는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교정과 치료법들에 대해서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불면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 전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